생각보다 빠르게 리뷰로 들어왔죠. 원래대로라면 일주일에 한 편만 만드는데 이 작품은 너무 소개하고 싶은 좋은 작품이라 짧게나마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긴츠 질발로디스 감독의 작품 플로우. 분명히 조회수는 나오지 않을 영상입니다만 언제는 제가 조회수 생각하고 영상 만들었습니까? 오랜만에 제가 까지 않는 추천드릴 수 있는 좋은 영화, 요 의미를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스포일러는 넣지 않았고요.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취향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극장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플로우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추천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색하네. 제가 이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역시나 아카데미 시상식 애니메이션상 수상 이력 때문입니다. 거의 압도적인 격차로 수상을 했고 또 찾아보니까 그 외에도 수상 이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이야, 잘 만든 영화인가 보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상 많이 받은 작품들은 대중적으로는 재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그걸 좀 우려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포스터를 딱 보니까 완마 고양이? 고양이가 주인공이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또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10년차 집사 아니겠습니까? 눈 보니까 표독스러운 게 저희 집 옥산이도 많이 생각이 나고 이거 뭔가 안 보면 죄 지는 것 같고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영화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영화를 다 본 저의 소감은 이거 극장에서 안 봤으면 어쩔 뻔했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고 따뜻한 영화였습니다. 앞서 우려했던 점 있잖아요. 어렵거나 지루하진 않을까? 다행히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대사가 없을 뿐이지 굉장히 역동적이고 계속해서 사건이 맞물리며 펼쳐지는 연속성이 강한 작품이거든요. 처음엔 혼자였던 고양이가 하나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침내 목표했던 지점에 도달하는 성장 이야기.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선 약간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점도 분명 존재하고요. 힐링에 가까운 시청각 효과 때문에 나른하다고 느끼실 분도 분명 있을 것 같긴 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라트비아 출신의 감독 긴츠 질발로디스의 첫 번째 협업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 감독이 원래 1인 기획에 1인 제작을 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하거든요. 전작이자 장편 데뷔작 어웨이도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인상 깊은 작품이었는데 그런 감독이 각본이라든지 작곡이라든지 처음으로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완성해낸 작품이 바로 플로우. 작품을 보면 이런 감독의 경험과 생각이 영화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도 합니다. 혼자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던 고양이가 카피바라를 만나고 여우 원숭이를 만나고 리트리버를 만나고 뱀잡이 수리를 만나며 협업과 공생 그리고 삶과 죽음을 깨달아 나가는 이야기. 이는 어느 정도 감독의 입장과 비슷한 면이 꽤나 많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그 결과물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작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85분의 환상적인 시청각 체험. 동물들의 행동 묘사는 디테일의 끝을 보여주고요. 광활한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은 계속해서 감탄사를 내뱉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영화가 그렇겠지만 극장에서 봤냐 집에서 봤냐 느끼는 바가 꽤나 많이 다를 것 같았어요. 이게 면밀히 뜯어보자면 감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묘한 허술함이 존재했거든요. 동물들의 털 표현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복차가 있는 장면들의 완성도라든지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놀랍게도 이 작품은 모든 장면을 오픈소스 그래픽 툴 블렌더로 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다 보니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극장에서 보잖아요. 큰 스케일의 화면과 웅장한 사운드 모든 것을 감싸는 따뜻한 감성에 앞서 말한 부분들은 전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선 좀 의도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암튼 저의 경우 요즘 정신적으로도 지쳐있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보고 싶었는데 완벽하게 녹아내린 시간이었다. 요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작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유에서 시청각적인 부분은 두 번째 요소고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작품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참 생각하기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자연과 생명체의 공존, 협력과 화합의 필요, 희망과 노력에 따른 성장까지
어디서 감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단순할수록 메시지는 깊어질 수 있다. 저는 여러 메시지 중에서 협력과 화합, 그리고 모두가 살아가는 유대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린 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고 모든 것을 억측하고 비난하고 침묵하고 또 그것들이 반복되어 더 큰 절망이 만들어지는 시대. 이 작품은 그에 대해 한마디의 대사도 없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캐릭터와 삶을 하나하나에서 다양한 은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에 더 깊게는 말할 수 없지만 뭐랄까 이 작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꿀팁 하나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작품을 너무 진지하게 보려고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 인간들은 다 멸종했다는 거야? 시간대가 어디라는 거야? 이런 생각 말고 이 작품을 아름다운 우화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혼자라도 괜찮았던 고양이,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카피바라, 호기심이 많고 욕심 많은 여우 원숭이 이렇게요. 그런 식으로 영화를 바라본다면 좀 더 연결할 수 있는 인간상 내지는 욕망과 욕구에 대해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딱 전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쉽게 풀릴 거고요. 마지막 고래와의 조우 장면에서 더 극적인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화합에 대한 메시지를 진하게 주는 작품 플로우.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추천 타겟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저처럼 집사님들이 보시면 아주 집에 있는 우리 고양이님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얼른 집 가서 추려줘야지 그런 생각이 드실 작품입니다. 고양이의 행동에 대한 묘사, 물론 다른 동물들도 이런 걸 잘 살리긴 했는데 특히 고양이 묘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이 작품 보고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바로 떠받들어 드리고 했는데 고양이와 동물에 대한 애정도가 크신 분들이라면 이 작품을 재미있게 볼 확률도 크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요즘 정신이 많이 지쳐있는 분들, 제가 아까 힐링을 언급했잖아요. 정신적으로 지쳤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나아갈 힘이 필요하다든지 용기를 얻어야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작품입니다. 대사가 하나도 없는데 뭔가가 내 몸으로 들어와서 힘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작품다운 작품을 보고 싶으신 분들, 진짜 극장 영화들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엉망진창에다가 이상한 정치 사상으로 물든 작품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그런 불편함이나 불안함 하나 없이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벅찬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작품이다. 저도 전날에 백설공주 보고 힘든 감정으로 보러 갔는데 말끔히 치유할 수 있었던 이건 농담이고요. 극장에서 비싼 돈 주고 잘 만든 작품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하시죠. 오늘의 작품 플로우. 그러고 보니까 제목이 플로우잖아요. 흐름이란 뜻이죠. 여기서 흐름은 물의 흐름이기도 하고 삶의 흐름이기도 하고 유대에서 이어진 성장의 흐름일 수도 있겠어요. 참 너무 좋은 작품인데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리뷰를 만들어 봤는데 이거 내 리뷰도 주목을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구독자님 도라이바들이라도 꼭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 보시고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은 감독의 전작 어웨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작품은 웨이브랑 왓챠에 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어떻게 맥주에다가 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설공주 보고 나서 요거 보니까 싹 힐링이 되더만요. 그건 진심이에요.